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보통 운동선수도 그렇고 연주를 하는 분도 그렇고 그 본 무대, 본 그라운드 들어가기 전에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오히려 실전에 실수할 확률이 또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왜 각을 다 재놓고 여기선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여기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머릿속으로 다 그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올라가서 쓸데없는 움직임이나 손놀림이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해지기 위해선 힘을 빼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뭐 무한한 노력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으면야 그 힘 뺀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오롯이 힘을 뺀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실전에 임할 때 우리가 아는 모든 매뉴얼을 좀 담백하게 뒤로 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모신 이분도요. 그 삶의 정말 군데군데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또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롯이 힘을 빼는 노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가신다는 분입니다. 너무 밝고 명랑해서 약간 만화 주인공 같아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이지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클래식과 재즈의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이지현. 유학 시절 피아노에 대한 증오와 건강 악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기도와 예배로 회복을 하게 된 그녀는 예배자이자 연주자로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는데 삶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고백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이지현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이 집이 또 웃음소리가 크고 화도 잘 내고 약간 그런 집안이어서 약간 마피아. 네, 제가 반기를 들고 엄마 저 음악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은 참 즐기시다. 사랑함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제 물어보는 거. 사랑한다니까 아무 말씀 안 하고 사랑한다고. 우리가 왜 재즈 그러면 네네. 약간 이게 헝클어진 머리, 네. 무흑연 조명에 뭐 이런 어떤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딱 제가- 만났을 때 얼굴이 좀 약간 커서 랄랄랄라 약간 풀밭 같은 느낌이에요. 밤보다 낮 느낌. 네, 너무 진짜 막내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딸로는 막내죠. 막내시죠? 네. 막내 티가 분장실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막내긴 한데 깨르르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웃음이 좀 많아요. 근데 그거 축복인 것 같아요.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소리가 커요. 잘 웃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 집이 또 웃음소리가 크고 화도 잘 내고 약간 그런 집안이어서 약간 마피아. 네, 약간 네, 저희도요. 맞아요. 그러십니까? 아주 찐하게 싸우고 찐하게 포옹하는. 저희는 딸들이 모이면 예. 집안이 떠나가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알아요. 딸이 몇이세요? 딸 넷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 네. 와. 딸 넷이요. 네네네네. 넷째 딸이요. 네네. 와. 참 많이 힘든 딸입니다, 넷째는. 와, 어머니가 또 저희 파이팅 어머니는 넘치네. 장군이십니다. 예, 그렇죠. 네네. 어머니의 기질이 좀 딸들에게 간 거 아닌가요? 나이가 드니까 엄마의 기질이 왔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전에는 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우리 엄마 너무 세! 이런 너무 느낌? 세, 막 뒤로 가고 막 그랬었는데 온 사이 내가 애들 막 가르치고 있는데 혼자 막 예. 소리가 높아지고 막 혼자 춤추고 막 이러면서 엄마 나는 엄마 닮아가고 있나 막 깜짝 놀래요. 저도 깜짝 놀래요. 그래요. 아, 그러세요? 엄마 너무 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엄마 데시벨로 제가 소리를 지르고 네네네. 있더라고요. 그만하지 못해! 이러는데 엄마? 어떻게? 모든 딸들의 삶은 엄마를 발견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오면은 이모는 엄마들은 원래 이렇게 소리가 큰 줄 알았는데 나갔더니 세상 여자들은 다 조용하더라고. 세상 여자들은. 조카들이 맨날 우리 집안이 이상한 거였다는 걸 알았대요. 근데 저는 이런 에너지가 딱 첫 만남에서 긍정적이어서 참 좋았어요. 네, 참 좋은 일도 슬프게 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 합격했대. 이런 것보다 힘내. 다음에 또 잘하면 돼. 네, 맞아요. 네. 자, 오늘도 그런 회복의 기운을 많이 퍼뜨려 주실 줄 아멘. 믿사오며. 자, 우리 이지연 님이 요새 바쁘세요. 또 지난해 팀을 네. 결성하셨어요. 이 팀을 결성해서 또 앨범까지 내고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내셨다고 네. 들었는데 팀의 이름은 뭔가요?
제가 두 팀을 만들었는데요. 한 팀은 레인보우 선셋이고 네. 한 팀은 그냥 제 이름을 따서 지연이 재즈 트리오입니다. 뭐 거창할 것 같은데 그냥 거창한 건 아니고 음악적인 게 조금 달라서 색깔이 달라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성격이 좀 다른. 네네네네. 아. 레인보우 선셋은 크로스오버적인 팀이고요. 네. 근데 지연이 재즈 트리오는 제가 재즈 공부를 했으니까 재즈적인 성격이 좀 강한 이 색깔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선물 받은 이 앨범과 네. USB는 네. 레인보우 그 선셋인가요? 위에 지연? 거 그 둘 다 레인보우 선셋하고 지연이 재즈 트리오고요. 네네. 이거는 너무 제 CD는 피아노 솔로 앨범입니다. 아, 요건 피아노 솔로 네, 앨범. 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저희 PD님이 좀 틀어주셨는데 너무 좋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기도. 요즘에 저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머리빗 같아요. 뭐. 결을 이렇게 비껴주고. 네, 아침에 일어나실 때 들으시면 좋아요. 진짜 그야말로 회복 그 자체인 것 같고. 네, 회복이 됐을 때 네. 제가 만들었으니까. 네. 그랬구나. 네. 그 요것은 이거는 요번에 나온 찬송가 앨범 두 팀 USB로 담았어요. 그래서 특별하신 분들한테만 선물로 하려고 감사해요. 정식 앨범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EP로 해서 요즘에는 음원으로 많이 맞아요. 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특별한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선물이네요. 예. 네, 너무 좋아하고 저기- 팬입니다. 아유, 저도 반사.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업이 됐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세상엔 네, 그렇지 기적이죠. 못한 상황도 참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끔 저도 불평으로 이렇게 입이 나오다가 음,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거 감사하자. 그러고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네. 네, 너무 감사하죠. 그 기운이 막 있어요. 너무 즐겁고 감사한. 그렇게만 됐으면 참. 와, 우리 두 개 팀 또 이렇게 직접 함께 끌고 나가시느라 정신없이 바쁘신 와중에 또 회복에 참석을 해주셨단 말이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너무 시간을 내주시기가 이게 어렵다는 걸 아닙니다. 알거든요. 우리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피아니스트 이지연 씨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호서대학교 클래식 피아노과를 졸업한 후에 미국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 피아노, 론지 음악대학원에서 재즈와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2011년 1집 앨범이죠. Over the Water. 이 앨범을 발표한 후에 2016년에 2집 앨범이 바로 나와요. Go Back Home. 한 5년간의 텀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18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레인보우 선셋이라는 팀을 결성해서 Encourage라는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용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지연 씨는 재즈 특유의 음악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고요. 예배자이자 또 연주자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말을 너무 잘 써주셨네요. 네, 이 말 참 좋은데요. 예배자이자 연주자. 지금 삶을 완전 이제 음악으로 예배로 채우고 계신 이지연 씨의 어떤 일생을 좀 들여다볼게요. 네.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나이, 요거 궁금합니다. 피아노라기보다는 음악을 접한 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막 여러 가지 노래도 하고 뭐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군이시기도 했지만 네네.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하. 근데 시집을 오시면서 워낙 친할머니가 무서우시니까 아하. 그만두셨는데 아이고.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희 엄마가 그런데 딸을 너무 많이 낳더래요.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나셨던. 근데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무서우니까 몰래 애를 데리고 가서 유치원이든 뭐 레슨을 받게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큰언니는 그래서 피아노를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다 시켰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악기를 다 그만두고 식품영화과를 가시는데 오랜 세월을 공을 들이셨죠. 그렇네. 저의 그 얘기가 이제 큰언니로부터 시작되지만 언니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둘째 언니는 첫째 언니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옆으로 보다가 바이올린이 너무 좋다고 해서 시켰는데 잘해서 또 바이올린 전공을 하고 셋째 언니는 첼로를 했는데 엄마가 이제 그걸 보니까 재밌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꿈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더 날까? 그렇죠. 근데 그 시대 때 한창 했던 게 정트리오. 정트리오에. 네, 그거에 꿈이 많으시죠, 우리나라 분들은. 근데 그렇죠. 저희 엄마도 여지없이 그 꿈을 이루면서 우리 딸들도 해낼 거라는 꿈을, 왜냐면 너무 시집살이가 심하시니까. 그렇죠. 아시죠? 이렇게 딸을 많이 낳는데 친할머니가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 옛날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 서름이 있으신 상태에서 딸들이 음악을 하는 게 너무 기뻤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큰언니가 그만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피아노 안 하겠다고. 음악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충격이 너무 심하니까 저한테 너가 당연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엄마는 시켜야 되는 거고 그 시대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때니까 네. 엄마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떨결에 받았는데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섭리긴 하지만 제가 학원에 가서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습관이 잘못 들은 거예요. 원래 아까 정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힘을 빼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근데 모든 악기는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습관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안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야. 학원 선생님이 굉장히 피아노도 그렇고 악기는 모든 게 소리가 좋아야 돼요. 악기 소리 톤이나. 근데 때리는 습관이 들거죠. 좀 정확한 음을 짚기 맞아요. 위해서. 막 때리고 이러는 거가 됐는데 그게 이제 힘이 잘못 들어가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서 원래 습관이 붙으면 무섭죠. 무섭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피아노를 치는데 음악은 하고 싶은데 손가락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서 언니들은 예원, 예고에 서울대, 연대에 막 이렇게 너무 평탄대로 가는데 저는 이제 예원을 떨어지게 돼요. 중학교 때부터 실패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게 왜 안 될까? 이게 왜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러면서 내가 엄마는 나보고 재주가 많고 뭐든지 잘한다고 음악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했는데 이달리 피아노에서 점점점 이제 실패를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실패를 맛보는데 속상했겠다.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굉장히 무서운 나이잖아요. 그때가 드디어는 제가 반기를 들고 엄마 저 음악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중학교 2학년 때도 말을 못하고 마음에 막 격동을 하다가 결국엔 중3 올라가면서 안 하겠다고. 세상에. 예. 그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선전포고를 탁 못하겠다고.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연주자시면 중간에 뭔가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게 선언하고 끝나고 방문 닫으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만나지질 수가 않았을 거 없죠. 아니에요. 네. 참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기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오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은 참 즐기시다. 사랑함이. 맞아요. 포기를 모르시죠. 한 영혼을 택하시고 그 영혼이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품으로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또 오늘 또 느끼는 거예요. 매해 이렇게 느꼈지만 내가 이렇게 설 줄은 그때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부터 언니가 윗선 슈쿨이었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와서 교회는 다녔는데 그때는 교회를 다녔을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해서 네. 근데 왜 일이 안 돼?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맨 처음에 맞아요, 그렇게 하지만 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막아? 하나님 나만 미워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맞아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말쯤 됐을 때 조금 진짜 맨날 절망이었죠. 근데 어떤 한 아이가 친구가 나한테 지연아 나는 근데 너가 피아노 칠 때가 제일 예뻐. 피아노 칠 때가 너가 정말 너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계속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정말 너 같다라는 얘기가 어떤 걸까? 나의 정체성인 건데 그 어리지만 내가 정체성이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진짜로 성적이 너무 안 오르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고3 5월에 그래 안 될 거 알지만 한번 그래도 이거밖에 없네. 피아노밖에 없네. 나의 정체성을 한번 그러면 도전해봐. 그럼 한번 해볼까? 그러고선 고3 5월에 피아노를 다시 잡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친구의 그 한마디가 네네네네.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하나님 그때 뭐 그렇게 그쵸? 역사를 하셨나 보죠. 그렇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네네네. 누군가를 네. 나한테 쓰실 땐. 그 친구가 누구인지 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까먹었는데. 그 말의 힘만 내 안에서 네네네. 싹을 틔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음대로. 음대를 진학하기 전에 네. 이제 좀 일들이 많았어요. 고3 때 저희 집이
부도가 나요. 왜 그 모든 집은 뭐 좀 해볼 만한 부도가 날까요? 내가 그 부를 누리고 그럴 나이가 아닐 땐 어느 정도 부가 있는데 이제 그 부의 맛을 좀 알 때 부도가 나. 야, 참 재밌죠? 인생. 그러니까 저희 집에 고3. 하필이면 제가 이제 피아노를 잡겠다고 5월에 딱 학원을 갔는데 여전히 테크닉은 안 풀리고 있었고 매일매일 고통인데 갑자기 집에 차압딱지가 이렇게 붙고 저희 큰언니를 결혼을 시키시고 저희 아버님이 일부러 그 다음 날로 부도를 내셨어요. 큰언니까지 결혼을 시키고 해야 된다고. 저희 아버님 북쪽 분이세요. 개성 분이셔서 정말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했는데 그렇게 가고 나니까 고3 5월이 지나서 한 10월? 저희 언니 결혼식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짝 그 실기시험 보기 전에. 그 결혼식만 생각하시느라 따님의 실기는 잠깐 생각을 못 하셨구나. 막내 따님의 실기를. 우리 결혼이 사실 더 거사긴 하죠. 그렇긴 하죠. 예, 그럼요. 자식이 너무 많으면. 이래서 막내가 서러워요. 경조사가 다 밀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근데 이걸 다른 사람은 다 기억 못해요. 저만 기억하지. 그렇죠. 왜냐면 엄마 할 게 안 되는 게 너무 신경 쓸 게 많다. 엄마는 그래 너무 지쳤대요. 그럼요. 차압딱지 붙었는데 지금 그 상황에.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상황인데. 그렇죠. 그날 어떡하지? 나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그쵸.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1차 대학은 아무래도 안 됐죠.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불안한 상태였고 테크닉도 안 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 집이 이제 남의 집에 2층 집에 이렇게